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신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중학교 2학년인 학생이 정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한국에서도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했고, 그리고 부모님이랑도 사춘기 때문에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님이랑 계속 다툼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필리핀으로 조기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필리핀으로 1년 동안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아이가 조기 유학 가서 영어가 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필리핀에 있는 국제학교를 보낸 거예요, 이 아이를. 국제학교는 사실 영어 성적이 없어도 받아주거든요. 본인들이 영어도 거기서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거기를 가서 또 1년을 공부를 해요. 그 중학교 과정을.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이 학생이 영어도 잘 안 되고 스트레스는 또 너무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저희 프로그램을 알고 저희 프로그램에 학생을 등록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레이드 10에 조인을 했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셨던 게 뭐냐면, 얘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영어 성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국제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적도 잘 안 나오고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해서 보니까 성적이 50%는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적이면 저희 그 시스템에서도 학생에 대한 성적을 그레이드 9은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학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고 성적이 계속 이 학생 조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주고 과목도 이 학생이 정확하게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줬더니 이 학생이 수업을 따라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따라가고 성적이 나올 때 물어보면 이젠 좀 할만해요 라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프로그램이 한 학기에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2과목이에요. 그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9과목, 10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저희는 2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학생이 정말 하고 싶은 과목,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니까 학생이 다른 거에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게 포인트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영어로 다 이루어지니까 학생이 그 공부를 하면서 영어 실력이 는다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학생은 제가 IELTS 준비를 계속 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IELTS를 계속 병행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1년이 끝나고 나니까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 온라인 레벨 테스트에서 4.5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조금 더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5.0 이상이 나올 때까지 딜레이를 시켜줬어요. 그러고 나서 5.0이 나오고 나서 이제 조인을 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6.0이 나오더라고요, IELTS가. 그리고 2학년도 본인이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과목은 2과목씩 계속해서 4학기가 돌아가니까 그렇게 돌아가서 8개 과목을 공부하고 나니까 거기서도 또 본인이 만족할 만큼에 대한 성적이 또 나오고,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3학년 때는 바로 그 입학 지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또 이제 IELTS 성적을 또 내야 되는데 2학년 지나고 나니까 IELTS가 6.5가 나온 거예요. 6.5 IELTS가 나오면 그럼 실제로 학생은 외국 대학의 4년제 대학에 입학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 조건도 본인이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도 정상적으로 따라가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학년까지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 학생은 캐나다 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웨스턴 대학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영어 방식이 중학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향이 2가지 방향이 있어요. 한 가지 방향은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 방향이 있고요. 한 가지 방향은 실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서 공부하는 게 리딩이랑 그래머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딩이랑 그래머만 공부를 해가지고는 나머지 영역까지 전부 다 같이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실력이 아예 없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그 학생들이 다른 영역까지 같이 올리기에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영어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식 영어 성적을 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ELTS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저희 과정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지금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제공을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중학생은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의무교육제도 기간이고, 그러니까 학생이
중학교 때까지는 본인의 그 기본기를 다 닦는 기간으로 보면서 언어에 대한 부분은 그때 준비를 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신 위주로 준비하는 거를 전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 영어는 다 없애고 공식 영어 성적 준비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IELTS가 되는 거고요. IELTS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냐면 매일매일 수업 양만큼 영어가 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수업 양, 그 시간, 그리고 학생이 공부하는 양, 요게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영역을 같이 공부를 진행을 하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공부를 매일매일 하루에 3시간 정도씩을 공부하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학생이 이제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IELTS반으로 넘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IELTS 점수는 대략 한 6.0이 최저 점수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독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실제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접 경험은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그 분야를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토익 어휘를 통해서 습득한 거를 여기다 계속 써먹으면서 그게 계속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IELTS로 넘어갔을 때는 또 IELTS 어휘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 IELTS 어휘를 본인들이 습득한 거는 내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휘만 공부했을 때는 어휘 습득하고 기억하는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바로 써먹었을 때는 기억력이 훨씬 더 오래 가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